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두분의 유현입니다. 아까 전 세션에서 유준영 원장님하고 두 박사님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좀 더 이렇게 어드밴스되어 있는 테크놀로지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와중에서 이제 두폰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두폰 그러면 대부분 알고 있는 회사 많은 분들이 케미칼 컴퍼니로만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오전에 성재가 회장님의 그 분류를 보니까 화학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그걸 많이 바꿨습니다. 사이언스 컴퍼니로 이름을 모토를 바꾸고 많이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두폰의 그 코퍼레이트에 대해서 소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두폰의 세마이컨덕터 패브리케이션 머티리얼이라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물질들을 팬적으로 엮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액티비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음 세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폰의 코어 밸류가, 기업의 가치가 있는데, 기업 코어 밸류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ethics, 그 다음에 safety, respect people, 그 다음에 environmental stewardship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18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넘는 회사인데, 그 당시부터 이 창립자인 두폰, 이하이 두폰이 만들어놓은 이 코어 밸류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아까 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노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이 세이프티 쪽에 문제가 된다면 아마 저희 두폰도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쪽에도 큰 문제를 없도록 나노 테크놀로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인바이러먼트 쪽에 관련돼서 저희 쪽에서는 바이오 쪽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가 한 200년이 좀 넘었습니다. 1803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올해가 한 203년째, 204년째 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공장은 이제 한 70여 군데 나라에 별도로 펼쳐져 있고, 연구소는 이제 한 40개가 넘게 있고, 그 다음에 한 6만 5천 명의 인플로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가 한 5,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뉴는 작년에 저희가 한 27조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R&D에 투자하는 돈은 한 1.3빌리언, 1년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폰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저희가 1802년에 이제 파운드가 됐는데 1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쭉 보시면 많이 알고 계시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셀러폰이라든지, 뭐 프레온, 나일론, 뭐 기타사이트, 뭐 테프론, 뭐 케블라, 타이베, 노맥스, 뭐 최근에 이제 수바라고 이제 냉매, 환경 친화된 냉매를 들어갔고, 저희가 1999년도에 미라포 사이언스라고 해서 사이언스 컴퍼니로 완전히 바꿨고, 그 다음에 2002년에 200주년 기념식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고, 최근에 이제 소로나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사이언스 컴퍼니라고 이제 저희는 정했습니다. 사이언스 컴퍼니. 근데 이제 다만 그것을 한 번에 끝나는 사이언스 컴퍼니가 아니라 계속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언스 컴퍼니,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저희 회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1802년도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100년 동안은 주로 화약을 했습니다. 화약을 했고, 그것이 저희가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에너지 이쪽으로 많은 집중을 해서 아까 보신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이 연구소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한 1900년대 말년까지는 계속 케미스트리와 에너지 쪽으로 집중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20세, 이제 2000년에 들었으면서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뭘 창조할 수 없겠다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일단 여기서 보이는 케미스트리는 베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로지가 이제 저희 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가장 집중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로지가 되는데, 바이오로지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게 마이크로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바이오로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창출해내고, 또 전자재료 쪽으로도 제품을 만들어내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에티스, 세이프티와 200년간 투자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도 하고 knowledge intensive 솔루션 쪽이 하고 아울러서 식스 시그마를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플랫폼을 보시면 에그리컬처 쪽에 한 6.2빌리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화학회사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겠는데 이런 한 6.2빌리언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프로틴, 컬러 테크놀로지 쪽이 한 6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재료 사업부가 한 4빌리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4빌리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그쪽으로 한 4.7빌리언 정도 됩니다. 1년에.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폴리머 쪽으로 해가지고 퍼포먼스 머티리얼 쪽이 한 6.6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한 27조 정도, 20 정도 하고 있고요. 연구하고 있는 내역들을 쭉 보시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면 이제 케미스트리도 하시고, 폴리머 사이언스도 하고 있고, 오가닉 이노베이티브 매트리얼 사이언스도 하고 있고, 머티리얼 엔지니어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플랜트 사이언스인데, 플랜트 사이언스도 이제 종자학자이다 보니까 그거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재료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집중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화학공학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적인 건데, 주폰의 정말 밸류는 이러한 일들은 다른 저희 경쟁사도 많이 하고 있고, 국내 회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주폰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냐? 바로 어플리케이션 디벨롭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재료를 개발해가지고 페이퍼 내고 하는 거는 화학회사, 그러니까 컴퍼니가 하는 일은 아니고, 그거를 응용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이익을 창출해내고 또 다시 R&D에 투자해서 또 재료를 만들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디벨롭,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그래서 두폰은 요거를 잘하는 것이 아닌가. LG화학에서 연구 아주 잘하시고 홍택한 박사님의 페이퍼는 저희도 많이 인용될 정도로 훌륭한 페이퍼이긴 한데 그거를 가지고 뭘 할 건지를 계속 개발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제일 잘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쪽에 저희 엔지니어들이 많은 집중을 기울여서 제품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진 지 50년, 60년, 100년 되는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현대까지도 계속 응용을 해서 새로운 응용들을 찾아내서 적용하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두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연구소 전경입니다. 웰링턴에 있고요. 한 2,000명 정도가 있고, 땅은 좀 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도에 이제 100주년을 했습니다. 저희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혹시 이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연구소 이름을 CR&D 연구소라고 합니다. Central Research Development 연구소인데, 거기서 각 그 분야별로 케미칼 엔지니어, 머티리얼 엔지니어, 바이오 엔지니어들이 뭘 하는 것이 좋으냐 해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케미칼 사이언스 엔지니어들이 뭘 하느냐. 첫 번째가 신서시스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디피케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캐릭터라이제이션도 할 수 있는데, 몰레큘러 레벨에서 좀 해야 되겠다. 사이언스 쪽에 관점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그 다음에 이제 강화재료, 그 다음에 이런 케미칼들하고 머티리얼 솔루션을 이렇게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특히 바이올로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다음 세대 플랫폼의 중심에 바이올로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바이올로지가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발된 것들을 가지고 테크놀로지 개발해서 응용해 나가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 머티리얼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 쪽이 있는데 일렉트로 케미칼하고 이제 촉매 쪽 하고 있고 스페셜티 폴리머, 그 다음에 일렉트로 액티브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패터닝, 그 다음에 마이크로 콘스트럭처럴 패션을 데벨롭하고 있고 프로토 액티브 머티리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전자재료 쪽으로는 항상 이 패턴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패턴의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포토 액티브한 물질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공정을 빼고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요즘에 참 바이오가 굉장히 가까운데 두폰에서는 바이오를 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창출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BP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죠. 그래서 바이오 퓨얼 산업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 베이스 머티리얼 쪽에서 이 전자재료 산업의 중간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값싸고 안전한 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이익을 창출해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조건에서 반도체 제조 쪽은 어떤 쪽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먼저 이것은 IBM에서 발표된 다음 세대의 반도체에는 어떤 물질들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카파입니다. 카파가 지금까지 뭐 많이 상용화됐고 그 인텔에서 130나노 테크놀로지 그 큐알라틴 칩을 만들어내는 다음부터 계속 그쪽 하고 있는데 이 카파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머티리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OI, 실리콘 인슐레가 우리나라 쪽에서는 메모리 중심이기 때문에 SOI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되게 중요한 물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저마늄, 그 다음에 스트레인드 실리콘 이거는 이제 물질 자체가 아니라 이제 물질을 모디파이하는 쪽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로케이 다이렉트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근데 로케이 다이렉트 머티리얼들은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보고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너무 시장에 빨리 소개된 경향이 없지 않나 현재 그런 걸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재료가 결합이 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재료 자체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료들을 우리가 가공을 하고 쓸 수가 있게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머티리얼들이 되겠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로우 파워 메모리, 그 다음에 로우 파워 MCP, 멀티 패키징, 그 다음에 로우 파워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많이 근무를 하다가 서울에 올라오니까 제일 먼저 느낀 게 지하철 안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들 뭘 보고 있든지 듣고 있든지 전화를 하고 있든지 점점 모바일 쪽으로 가다 보니까 파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IC도 로우 파워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제조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은 올해 뭐 40나노 삼성에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인텔에서 45나노 SRAM을 발표를 했습니다. 둘 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회사고 훌륭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들의 진정한 밸류가 어디에 있느냐 재료를 잘 선택을 하고 잘 가공하는 데 있는 겁니다. 설계를 잘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웨이퍼 사이즈가 점점 커질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300mm가 지금 스탠다드화 돼가고 있는데 2012년 한 6년 정도 지나면 450mm 웨이퍼가 되지 않을까. 삼성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은 앞으로 만들어질 팹에는 450mm 장비도 들어갈 수 있도록 팹을 설계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분명히 갈 것 같고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한 675mm 정도 되는 그런 웨이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때는 아마 사람이 들고 다니지 않고 분명히 로보트가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웨이퍼 사이즈도 커질 겁니다. 디스플레이처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점점 들고 다니고 경량화되다 보니까 패키지를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이렇게 거미 다리처럼 놔야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패키징을 하는 것들이 되겠고 이건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 거기 있던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 이 사람이 마네킹인데 입고 있는 옷엔 다 칩이 붙어 있어서 그 칩에서 센싱하고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자전거 안에서 다 처리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되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에서 발표한 걸 보면 앞으로 반도체 칩 사이즈는 현재 2006년도에 보면 65나노, 45나노가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될 거다. 이건 이제 양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기준이 아니라 올해 보면 65나노가 이제 양산 들어갔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내년도 되면은 내년도 말 정도 되면 45나노, 50나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웨이퍼 사이즈는 300mm가 스탠다드가 될 것 같고 카파, 그다음에 스트랜드 실리콘, 그다음에 하이 피드 알렉트릭 물질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게이트 일렉트로드는 점점 메탈 쪽으로 갈 것 같고 이런 물질의 변화가 계속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32나노까지가 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텔에서는 이게 아니다. 계속 더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료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노와이어라든지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IC는 계속 발전을 해서 2020년 정도 되면 인간보다 머리가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인텔의 목표고 근데 그것을 자기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재료들이 계속 백업이 돼서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점점 반도체 칩은 잘라보면 점점 복잡해지는, 나중에 아주 쉬운 심플 구조에서 복잡해지는 구조로 가가지고 다 잘라보면은 쉬운 9개의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런 걸 관리하다 보면은 실제 양산하다 보면 디펙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일드업 하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폰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컨트리뷰션 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패터닝 테크놀로지 쪽에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포토리지스트 회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토리지스트를 만드는 레진을 제공을 합니다. 왜 포토리지스트를 안 만드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투자 대비 얼마큼 자기가 잘 할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를 했을 때 저희 두폰에서는 가장 업스트림 쪽에서 레진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가스 같은 것들, 플로로 캐본 가스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잘 하고 있는 케미스트리고, 저는 링킹 유니트 프로세서라고 했는데 단위 공정들을 연결시켜주는 공정들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클리닝 공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도 세정학회가 있었지만 이 클리닝 공정이야말로 반도체 공정에서 앞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래너라이제이션은 단순히 그 평판화를 하는데 왜 평판화를 해야 되느냐, 리소그래피 공정을 좀 더 잘해주기 위해서 플래너라이제이션 공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쪽에 저희가 CMP 사업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노 사이즈 IC를 어떻게 하면 리얼 월드로 갖고 올 수 있느냐, 바로 칩 패키징 쪽에 저희가 많은 제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웨이퍼 레벨 패키징 쪽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폰의 그 SFM이라고 해가지고 세마이컨덕터 패브리케이션 머티리얼들을 이렇게 오가나이징 해주시면, 먼저 클리닝 케미칼을 제공해주는 EKC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라고, 그 다음에 플로이드 핸들링하는 테프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는 플로우 프로덕트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리지스트 레진을 제공해주는 일렉트로닉 폴리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MP 슬러리를 하고 있는데 두폰과 에어프로덕트 두 자이언트가 만나서 만든 조인트 벤처 회사입니다. 두폰 나노 머티리얼이라고 하고 BA 나노 머티리얼을 있고, 그 다음에 벌크 케미칼인데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벌크 케미칼을 제공해주는 DCSE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퀴드 폴리미드, 전자재료 쪽에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폴리미드인데, 그걸 액상으로 만들어서 반도체 공정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두폰하고 히다치하고 같이 만든 조인트 벤처 회사입니다. 리퀴드 폴리미드를 만드는 HDMS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장비를 만드시거나 제조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실링 머티리얼 중에 들어가는 두폰하고 다우하고 일레스토머, 찰레즈라든지 그런 오링 같은 것들, 스페셜티 일레스토머 같은 것들 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텔 같은 것들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폴리머 쪽에서 이쪽 스페셜티 폴리밍이죠. 베스텔도 그런 걸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부들은 각각 연구소를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CR&D 연구소에서 계속 백업을 해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EKC 테크놀로지 몇 개의 사업부만 말씀드리면, 먼저 EKC 테크놀로지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켓 시어가 한 35%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의 테크놀로지를 라이선싱을 해서 사용하는 회사까지 생각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마켓 시어가 한 65% 정도 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전 세계적으로 한 95% 정도의 디바이스 메이커들하고 지금 인터랙션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보시면 뭐가 중요한 거냐? 하이더스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거에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 하나로 저희가 마켓 시어를 65%까지 끌고 간 겁니다. 이 물질이 뭔가 하니 저희가 애칭을 하다 보면 다이렉트리라고 하는 SiO2 애칭을 하고 메타 애칭을 하고 나면은 항상 이런 레지드들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지드들을 잘 제거를 해야지 다음 공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제거를 제대로 못 해왔는데 저희가 만든 제품으로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현재로서는 반도체 공정에서 일드업을 하는데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제품입니다. 반도체 제조 산업이 지금까지 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머티리얼 중에 하나가 이 HDA, 하이드록실 다이아민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케미스트리입니다. 그냥 아민 베이스인데도 서브스텐션도 낮고, 그 다음에 메탈릭 레지드라든지 플로로카본 레지드를 효과적으로 잘 제거할 수 있는 케미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DA 케미스트리는 다른 거와 뭐가 다른 거 하니, 일단 저희는 아쿠아스 믹스처입니다. 물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온도가 다른 것보다 한 25도 내지 30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리고 스윙 텐션이 필요가 없어서 공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메탈릭 레지두를 잘 제거를 합니다. 메탈 엣치를 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그런 메탈 레지두를 제거하는데 플레이팅 에이전트를 덮어서 상당히 잘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부분의 화학 회사들은 PR을 제거하는데 포토리스트가 하이드로카본인데 그걸 옥시데이션을 시키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리덕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이 셀렉티비티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NA 머티리얼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DNA 머티리얼즈는 두폰하고 에어포트하고 2001년도에 조인트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EKC 테크놀로지의 기술하고 애쉬랜드라고 하는 회사에 또 기술을 같이 컴바인해서 2004년도에 만들어진 조인트 벤처 회사입니다. 그럼 DNA 머티리얼즈가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냐? 사실은 오늘도 이렇게 다 보면 나노 파티클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 보면 CMP 슬러리라든지 CMP 슬러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CMP 슬러리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매스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저희는 이 콜로이달 실리카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이 실리카를 퓨인드 실리카를 쓰지 않고 콜로이달 실리카를 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세대에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실리카 베이스 실리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콜로이달 실리카를 저희가 만들어낸 게 60년이 됐습니다. 60년이 됐기 때문에 가장 싸게, 가장 안정되고, 그 다음에 메탈 인티리티를 극도로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가격 메리트가 높고, 그 다음에 CMP 포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카파 쪽으로는 저희 제품이 상당히 좀 좋은 갖고 있고요. 현재 이건 프로세스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키징 쪽이 있는데 패키징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반도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반도체 하고 나면은 뭐 DIP, 듀얼링 패키징 쪽을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인텔 칩을 보면 QFP 이런 데로 되거나 어쨌든 뭐 PGA도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뭐 BGA도 하고 뭐 클립칩도 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한 가지로 퓨전이 될 겁니다. 웨이퍼 레벨 CS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바뀌어서 이제 MCP로 될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계속 이제 컴바인 시켜서 결국 이렇게 가져갈 거냐. 지난번에 패키징 학회에 갔더니 결국은 램스하고 이 반도체하고 합쳐져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 노란 곳으로 표시된 것들이 다 리퀴드 폴리이미드가 사용되는 레이어입니다. 저희는 HDMS에서 각 용도에 맞게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 응용 분야를 개발해서 이거는 사실은 사이언티스트들이 한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의 니즈에 의해서 개발하는 제품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에서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판에서 하고 있는 거 간단히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웨이퍼를 만들 때는 DNA 머티리얼 이제 웨이퍼 슬러리가 사용이 되고 리소그래피를 할 때는 저희가 많은 제품들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라든지 레진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엣치라든지 클리닝 쪽에 저희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고 디포지션 쪽에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나이제이션 쪽에 EKC라든지 DNA 머티리얼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곳에서 저희 제품들이 테크놀들이 장비 업체에 들어가고 있고 웨이퍼 레벨 패킹 쪽에 마지막까지 저희 폴리미드, 그 다음에 드라이 필름 포토리지스, 그 다음에 EKC 케미칼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두폰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현재 두폰에서 반도체 사업 쪽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나노 사이즈 IC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카파 ALD 프로세스 쪽에 저희가 프리커서를 개발을 하고 운동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이머전 리소그래피 이머전 리소그래피에서 가장 돈이 될 것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하이 리플렉티브 인덱스 프리를 만들면 앞으로 하이 밸류를 창출할 수 있겠다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올해 봄에 여름에 ABS 서울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루세늄 베개 메탈 위에 카파가 균일하게 12나노로 이렇게 균일하게 배포이 됐는데 놀랍게도 온도는 상온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 한 100ml 정도 되고 그
내 서피스를 약간 모디파이 시켜서 루세늄 위에 선택적으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만들었는데 ALD 프로세스라는 프리커서를 개발을 하고 모디파이어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머전 리소그래피에 들어가는 여기 이머전 리소그래피라는 물방울처럼 만들어서 그걸 빛을 꺾어서 같은 광원을 가지고 좀 더 미세 패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건데 리프렉티브 인덱스 1.65 이상이 되고 뭐 이런 리퀘어먼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지금 학회 발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마지막 커머셜라이징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이랑 제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폰의 머티리얼들은 상당히 혁신적인 제품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공정도 되었지만 이런 좋은 말들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의 역할을 이용을 해서 원천적인 펀더멘탈한 사이언스를 직접 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